미첼 잉글랜더 시의원의 갑작스런 사퇴. 그 자리를 대신한 LA시 12지구 보궐선거에 15명 이상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했던 조니 후보와 LA시와 캘리포니아 정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애니조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포터렌치와 그라나다 힐스 등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12지구. 한인들의 표만 결집된다면 한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LA시에 처음 입성했던 데이비드 류 시의원 이후 두 번째 한인 시의원 탄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시 12지구 보궐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김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LA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LA시는 모두 15개 지구로 나눠져 있고 각 지역구마다 시의원이 있죠. 그리고 시의원의 임기는 4년이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구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 한인분들 많을 텐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LA 한인타운의 경우 1지구, 4지구, 10지구, 그리고 13지구 모두 4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네. 이 중 4지구의 시의원이 지난 2016년 한인으로서는 처음 당선된 데이비드 류 시의원 지역구이고요. 그렇죠. 행콕파크와 할리우드 쪽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2지구는 LA 샌퍼난도밸리 북서부 지역인데요. 포터렌치와 그라나다 힐스, 그리고 노스리치, 웨스트힐스 지역이 모두 12지구입니다. LA시 지역구 중에 오는 6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가 바로 12지구죠. 이제 미첼 잉글랜더 시의원이 2020년까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난해를 끝으로 이제 사임을 해서 공석이 된 자리죠. 그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치 잉글랜더 12지구 시의원은 대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이 오크뷰 그룹으로의 이직을 위해서 조기 사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그룹에서 시나 주정부와의 로비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치 잉글랜더는 지난 2011년부터 12지구 시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네. 원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였습니다. 특히 사무실 내 전 수석 보좌관 존 이 씨를 포함해 한인 보좌관을 4명이나 둘 만큼 이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LA시에서 유일한 공화당 시의원이었습니다. 현재 22지구 자리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그렉 스미스 전 의원이 임시 시의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정확히 6월 4일 치러지죠. 이번에 많은 한인들이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미첼 잉글랜더 수석 보좌관인 이제 존 리 후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이 사임을 발표한 직후에 이 자리를 놓고 많은 한인들이 경쟁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네. 출마가 예상됐던 한인은 말씀하신 미첼 잉글랜더 수석 보좌관 출신인 존 리, 그리고 케빈 딜레온 주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인 벤 박, 네. 또 제임스 한 LA 시장 재임 시절에 LA시 수도전력위원회 커미셔너로 활동한 애니조 이렇게 3명이었는데요. 네. 벤 박 현재는 이 한인 민주당 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 벤 박이 지난 2월 초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그렇죠. 동시에 좌니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자연스럽게 좌니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셈인데요. 또 애니조 씨도 좌니 후보보다 먼저 1월 중순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벤박 후보의 불출마 선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일단 이제 벤박 하면 12지구 토박이고 그리고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애써온 만큼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였거든요. 네, 일단 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선 한인들의 표가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네. 벤박 후보의 말은 이 12지구에 한인 후보가 3명이나 나가면 표가 분산되고 결국 한인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기자회견 당시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후보자로 안 나오기를 결정했어요. 왜냐, 중요한 선거인데 한국 사람들이 3명이 나오면은 우리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고 우리 정치력 신장에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후보자로서 자신도 있고 한국말도 하고 스페니쉬도 하고 경찰이고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일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많았었지만 우리 셋이서 이 의견이 안 맞으면은 그만큼 선거 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하고 만나갖고 결론은 제가 이분을 지지하고 이분 선거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니 후보와 애니조 이제 두 한인 후보가 이제 경쟁하게 되는데 두 후보의 경력이나 도전 배경을 알아볼까요? 먼저 벤박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조니 후보는 이제 우선 미치 잉글랜더 수석 보좌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12지구에 대한 널리지가 좀 많죠. 네, 이 전리 후보는 12지구에서 활동한 지 14년이 넘었는데요. 네. 잉글랜더가 사임 의사를 밝히자마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전리 후보 역시 12지구 토박이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이 지역구에서 졸업을 했고 네. 줄곧 12지구 시의원 사무실에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사무실 스태프 필드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수석 보좌관까지 올라왔고요. 입법과 정책, 행정 등은 물론 보좌관들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2년 전만 해도 12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LA 카운티 5지구 슈퍼바이저 선거에 출마한 이제 잉글랜더 시의원이 여유롭게 당선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존리 후보는 그 당시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죠. 하지만 포토렌치 가스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잉글랜드 시의원의 지지율이 급락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잉글랜더 지지율이 급락을 해서 결국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굴욕을 맛봤고요. 네. 잉글랜더가 2024년까지 시의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 이 후보는 결국 수석 보좌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한 건데요. 하지만 최근 보궐선거 기회가 다시 생기면서 다시 도전하게 된 겁니다. 일단 20여 년 동안 보좌관으로 일해온 경력은 그만큼 지역 사회와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전리 후보가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ve lived in Council District 12 since 1978, so 41 years, and now I'm raising my family there, and now I'm looking for the opportunity to represent it as the councilman of the area. I've been representing in some way or involved in the community for the past 16 years, whether that was on the council as a legislative deputy or the last 6 as chief of staff, and then the last couple of years of just volunteering on my own time. It was an easy decision. Once I met with the community, my phone started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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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up, getting texts, phone calls, not just from friends and family, but people who live in the community, people who are active in the community, people who know my involvement in the community. So that's what sort of really touched me. I've always been involved with that community.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always ask other people to ask the other candidates, what were they doing 6 months ago? Before Mitch left the office, were they involved in the community or were they living their lives? And then now, because the seat is open, all of a sudden they've taken interest in this community. This is a community that is very involved in their own community. 구체적으로 조니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사실 노숙자 하면 이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12지구에는 다소 먼 얘기였는데요. 최근 들어 이 지역구에도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리 후보는 지금도 이 12지구에서 일하면서 커뮤니티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숙자 관련 비영리 단체인 샌프란도 밸리 레스큐 미션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You know, the biggest issue is the same issue that's in any district. I mean, that's the homelessness problem. It's something that, you know, everyone especially in the Valley, especially in my district, it's always been someone else's problem. It's always been, oh, that's in downtown, that's in Skid Row. Now we're faced with the reality that they live in our district. My job, really, my focus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has to stop that before they become the chronically homeless. So I helped open a 90-bed homeless shelter in Northridge, where we have taken hundreds of families off the street. I want to say probably in the 3 years since we built that, we've taken possibly 500 children off the streets.
네, 또 이 지역 교육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구의 유스센터를 개설하는 등 정말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지난 1월 31일 날 벤박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잔리 후보가 공식 출마를 선언한 날이죠. 이때 그날 100명의 커뮤니티 리더들의 지지를 받은 서류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중엔 머니카 러드리게즈 현 시의원의 지지를 받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애니조 후보는 지역뿐 아니라 연방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애니조 후보는 11살 때 LA로 이민을 왔고요. 네. 앨런 크랜스턴 전 연방 상원의원과 그리고 마이크 루스 전 가주 하원 의장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제임스 전 LA 시장 재임 당시에는 LA 수도전력국 커미셔너를 역임하는 등 그렇죠. LA시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연방정부까지 정계 활동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는 커뮤니케이션 대행사와 부동산 컨설팅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역시 30년 동안 12주구에서 거주해온 토박이고요. 작년 10월 달에 미치 잉글랜드 시의원께서 이제 사임을 하겠노라.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 너무나 좋다. 왜냐하면은 LA시에서는 그렇게 공석이 되는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은 좋겠다. 개인적인 사정도 훨씬 더 나아졌고 그리고 공석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앞서가는 사람도 없을 거고 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됐습니다. 네, 특히 애니조 후보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80년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근무하면서 LA와 서울을 오가는 한미 외교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두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온건파 민주당원이자 아웃사이더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 90년대 한인방송 TV 앵커로도 활약을 하면서 한인들에게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졌고 무엇보다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연방정부 상원의원 앨런 크랜스턴 사무실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연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 나이가 밝혀지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지만 198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때는 아마 제가 제1호였을 거예요. 연방정부 상원의원실에 풀타임 직원으로서 근무를 한 게. 그래서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또 여기 주상원 주하원 부의장실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또 제임스 한 시장께서 저를 Water and Power 수도 전력국의 커미셔너로 임명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4년 봉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직업이 아니었고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정부에 대해서도 알고. 애니조 후보의 12지구를 위한 선거 공약 무엇들이 있습니까? 네, 애니조 후보도 잔리 후보와 마찬가지로 최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중요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 이 홈리스 문제가 시를 넘어서 주 전역으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와 시가 이 홈리스와 관련된 예산 문제를 어떻게 배정받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개선해 나갈 점이 있으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12지구에도 이 교통 혼잡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국과 또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그리고 또 시티 또 주 안에서 캘리포니아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홈레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지금 시정부, 카운티, 주정부, 연방정부에 있는 홈레스에 관련한 모든 버젯 그리고 리소스가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시정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정부의 그 흐름 또 정부의 운영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2지구에서는 일부에서는 지금 새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새 집을 지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거 아니냐. 그럼 또 그건 이제 학교도 생길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트래픽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할지 그거를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트래픽 문제에 관해서는 시에 있는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리고 City Engineers Office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인 후보들이 12지구에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12지구의 인구 분포와 유권자 성향들을 알아보죠. 12지구의 인구가 27만 명 정도 되네요.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거의 50%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도 비율도 거의 20%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27만 명의 인구 중에 유권자 수는 16만 8천 명입니다. 네. 아시안 인구는 한 5만 4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이 중 아시안 유권자 수가 약 2만 명입니다. 한인 유권자 수는 4,387명으로 필리핀계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오히려 한인 정치인을 탄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10% 정도인데 이번에 12지구에 도전한 후보가 15명이 넘는데 표가 분산된 걸 좀 감안을 한다면 이 5천 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투표만 해주면 한인이 당선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앞서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당선됐을 걸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물론 보궐선거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도 15명이 4지구에 도전했습니다. 데이비드 류가 예비선거 때 받은 표가 3,634표였는데요. 거의 한인표만으로도 본선을 충분히 진출했죠. 네, 맞습니다. 이 보궐선거가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당선됐을 때보다 전체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걸 감안을 하면 네. 이번에야말로 한인 유권자들이 전부 나서주기만 한다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인 시의원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뭉쳐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도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12지구 아시안 인구로만 보면 절반이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이 중 한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이번에는 한인 유권자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영리 단체도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12지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고요. 앞서 이번 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놀스리지와 벨리 등 12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적극적인 유권자 등록을 홍보를 하고 또 관련 봉사자들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영어로 온다든지 할 때 주변에 이제 물어볼 곳이 딱히 없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의 그 선거를 참여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과 정말로 투자가 아쉽다고 생각하고 저희 한인회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11월 중간 선거 때 저희가 동부 지역에 있는 한인 마케팅에 나가서 그 투표 참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마켓에 오셨다가 이제 부수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분들 이런 분들 다시 모시고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권자 등록하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투표를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이제 배우셨는데요. 그 모집 기간 저희가 이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참여를 위해서 그 도우미로 이제 활동하시며 그 이제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실 분들을 저희가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구할 사람들은 한 10명 내외고요. 그 다음에 모집 기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되도록 빨리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인 후보의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인 후보가 2명이 나오면 한인들의 표가 당연히 분산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인들이 모두 한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명이 나오면 그 표가 갈리게 되고 네. 그만큼 다른 인종의 표를 끌어오지 못하면 한인들의 당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현재 단일화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이 두 후보는 단일화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인들의 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제 12지구 전체 주민을 보고 한인들이 성숙한 정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 think we'd both love each other's, support. Absolutely, I would love Annie to be a part of my team.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she knows is an opportunity. Just whenever she wants to, we can discuss, because I'm sure that our similarities are much more close than our differences. And my base isn't just the Korean community. My base is the entire district, from West Hills to Granada Hills. I have, if you look on my website, johnleecd12.com, you'll see
my first 100 list of supporters. Today, I don't know if you got it, Councilman Rodriguez sent out a press release talking about why she's supporting me. And so yes, obviously I would love Annie's support, but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that she's going to have to, come to that realization. 아무래도 소수계가 출마를 할 때는 단일화면은 제일 좋죠. 제일 이상적인 그런 상황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존 리 씨와 저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또 문제 해결하는 그 시각도 틀리고 해결 방법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화당이고 저는 민주당이고 물론 시의회에서는 당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단일화해야 될 필요가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 한인 사회가 정치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지지를 하셔야 된다면 제일 당선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을 지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지구의 이 두 후보 말고 현재까지 18명의 후보들이 이제 등록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있나요? 네, 오늘까지 업데이트된 리스트에는 모두 18명이 도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스몰 비즈니스맨부터 TV 앵커도 있고 또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일단 존 리 후보와 애니조 후보 이외에 주목할 만한 후보는 스캇 에브램스 후보인데요. 존 리 후보가 미치 잉글랜더 수석 보좌관 경력이 있는 것처럼 이 스캇 후보도 벨리 지역을 관할하는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 수석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선거 캠페인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LA 시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빈 델리온 전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도 시의원 출마에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케빈 딜레온 전 상원의장은 이 14지구에 도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죠. 14지구는 이글락부터 LA 다운타운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이 호세 후이자 시의원의 뒤를 이어서 이 자리에 도전하겠다고 지난 월요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주 상원 의장까지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연방 상원까지 도전을 했는데 케빈 델리온 후보 LA 시의원 자리를 노린다? 참 신기한데요.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이 이 자리를 노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 LA 시의원의 역할과 권한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네. 연방 의원을 능가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데이비뉴 시의원이 관할하는 이 4지구만 보더라도 규모가 샌프란시스코만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의원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역구의 도시개발 문제나 또 모든 정책들이 시의원의 승인 없이는 불가하고요. 또 연봉도 LA 시의원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LA 시의원 연봉이 18만 5천 달러, 그리고 활동비도 1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하원 연봉인 11만 달러와 비교하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의원직을 했던 정치인들도 이 LA시를 노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 LA 시의원들의 연봉이 20만 달러로 더 올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봉 인상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LA 카운티 판사와 LA 시의원 연봉이 동일해야 한다는 그 룰이 있는데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준다면 정치력 신장에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한인들이 LA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20년에 열리는 LA시 선거에 또 도전하는 한인들이 많은데요. 네. 한인타운이 속해 있는 이 10지구에 2명의 한인 후보가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먼저 그레이스 유 후보가 지난 2015년 허브 웨슨 시의장 재임 당시 도전한 이후에 두 번째로 10지구에 도전을 한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네. 또 아직 공식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정찬용 WCC 윌셔 커뮤니티 연합 회장도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인들이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인 정치력 신장이겠죠. 네. 일단 데이빗뉴의 당선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고요. 또 최근에 또 한인들이 노숙자 쉘터 문제나 이 주민의회 분리안 등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서 강한 결집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관심도 꽤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12지구에서 한인 시의원이 탄생하기만 한다면 LA시 선거가 있는 2020년에 더 많은 한인들을 시의회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비드 류 시의원이 2020년
재선에 도전을 하고요. 이대로 모두 당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2020년에는 3명의 한인을 LA시 의회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2지구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6월 4일 예비선거에서 일단 데이비뉴 시의원이 당선됐을 때처럼 한인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다가오는 2020년에는 한인들이 해결해야 할 이 선거구 재조정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다시피 이 지금 LA 한인타운이 4지구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의원 선거가 열릴 때마다 한인들의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이 센서스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그 커뮤니티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위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센서스 인구 조사 참여는 그 다음에 실시되는 선거구 재조정에 다시 한번 한인타운 선거구 통합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일단 한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한인타운 선거구를 통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한인들의 표가 결집이 되면 한인 정치인들의 탄생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또 결국은 한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전 LA시 선거구 재조정 당시 LA 한인타운이 4개로 나눠진 것은 한인의 영향력 부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선거구 위원회에 한인 2명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통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인들의 결집을 보여주고 이것이 12지구 한인시의원 탄생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이 한인타운이 통합된 모습으로 좋은 모멘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지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한인시의원을 탄생시키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목소리를 주류 사회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한인 정치적 신장은 매년 나오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타운 주민의회 분리한 당시 보여줬던 한인들의 결집력을 또 한 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한인 정치인들의 탄생, 결국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